이번 강의에서는 회로 실험에 사용하는 장비에 대한 사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실험할 때 주로 사용하는 장비는 어떤 게 있나요? 가장 대표적으로 빵판이라고 부르는 브레드보드가 있고요. 브레드보드는 우리가 회로 부품을 꽂아서 납땜 없이 하고자 할 때 쓸 수 있는 기기입니다. 자, 내가 가해준 전압 전류가 정상적인지 확인하려면 전압 전류를 측정해야 됩니다. 간단하게 측정하려면 멀티미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회로 이론 시간에 전화번호는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직류 전화번호와 교류 전화번호 있습니다. 우리 실험에 사용하는 직류 전화번호는 파워 서플라이라고 부릅니다. 교류 실험에 사용하는 교류 전화번도 있는데요. 교류 전화번 장비는 펑션 제너레이터, 함수 발생기라고 부릅니다. 마지막으로 교류로 실험한 결과물을 우리가 측정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교류는 시간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멀티미터로는 정상적인 측정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게 오실로스코프라는 장비를 사용합니다. 교류에 들어가는 전압을 측정하려고 하면 사용하는 장비가 오실로스코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실험을 할 때 안전에 주의해야 됩니다. 실험할 때 이제 주의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주의해야 될 장비는 전력을 공급해주는 파워 서플라이가 상당히 위험한 장비입니다. 그래서 파워 서플라이를 사용할 때는 안전에 꼭 유의를 하고 사용을 해야 합니다. 자, 브레드보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브레드보드는 우리가 흔히 빵판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빵판이라고 부르는데 생긴 모양이 빵판처럼 닮아서 빵판이라고 부릅니다. 이름에도 있듯이 여러분 빵 자르려고 하면 그냥 자를 수 없잖아요. 밑에 판이 필요하죠. 나무로 된 도마 같은 그런 판이 필요합니다. 예전에는 이런 판에다가 전자 부품을 박아서 실험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유래해서 브레드보드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이 브레드보드는 우리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실험할 때 전자회로 부품을 좀 단단하게 고정하려고 하면 납땜을 해야 되는데 납땜 없이 우리가 공부했던 회로도에 있는 부품들을 이제 전선으로 쉽게 연결할 수 있는 게 그 브레드보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브레드보드를 쓸 때 좀 공부해야 되는 부분이 우리가 회로도를 배우잖아요. 회로도를 배웠는데 이 배운 회로도가 그대로 여기에 있는 브레드보드에 이제 꽂혀야 됩니다. 꽂혀서 꽂힌 그 결선 상태를 보고 회로도하고 1대1로 대응하는 연습을 해야지 됩니다. 이게 굉장히 쉬울 것 같은데 실제 내가 초보자라서 처음 한번 브레드보드 작업을 해보면 회로도하고 브레드보드에 부품이 배치되는 모양이 똑같이 안 가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회로도는 우리가 스파이스를 이용해서 시뮬레이션 하니까 틀린 부분을 좀 수월하게 찾아낼 수가 있는데 브레드보드에는 잘못 꽂혀 있다고 하면 그걸 찾아내기도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브레드보드를 쓸 때는 항시 회로도를 좀 생각을 해보고 회로도에 있는 그 구조를 브레드보드 쪽으로 옮기는 연습을 좀 한다. 근데 이게 몇 번만 해서 숙달이 되면 여러분이 쉽게 사용할 수가 있는 굉장히 유용한 보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브레드보드에 꽂을 때 처음 실험할 때는 이제 대충 꽂으면 되고 어느 정도 실험이 좀 완성이 되면 여기 있는 것처럼 탄탄하게 이제 결선을 해서 예쁘게 꾸며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이
알아먹을 수만 있게 내가 회로도를 보고 브레드보드에 이제 꽂는 그 결선 구조만 쉽게 볼 수 있도록 여러분이 쑥다라는 연습만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학과에서 쓰는 브레드보드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여기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게 부품을 꽂을 수 있는 구멍입니다. 굉장히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브레드보드 구조 보면 그 빨간 선으로 가는 쪽도 있고 파란 선으로 가는 쪽도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실험을 할 때 이 빨간 선은 항상 전력선입니다. 신호선 혹은 전력선이 되는데 그걸 이제 명시를 해주는 거고, 파란 선은 그 접지선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위쪽에 보면 이런 색깔이 있는 이 플러그를 꽂을 수 있는 이제 구멍이 있는데, 이 구멍은 전압을 공급할 때 꽂기 편하라고 만들어 놓은 구멍입니다. 그래서 접지 모양으로 된 거는 이제 접진 거고, 전압은 내가 세 가지 모양으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RGB인데, 물론 전압을 선택한다고 해서 여기 전압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얘는 그냥 구멍입니다. 구멍. 그 잭을 꽂을 수 있는 구멍일 뿐이고, 그 전압이 차이가 날 수 있으니까, 어떤 쪽은 5V, 어떤 쪽은 12V 꽂을 수 있으니까, 거기 전압 차이를 이제 표현하려고 색깔을 다르게 한 겁니다. 그래서 색깔 자체는 큰 의미가 없고, 여러분이 이제 바나나 잭 같은 거를 여기 꽂아서 쉽게 전압을 공급할 때 쓰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전압이 공급됐으면 여기서 이제 점퍼선을 따서 내가 원하는 쪽에 연결을 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실험을 하면 브레드보드를 사용해서 전자회로 실험할 때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인가 하면 구멍이 너무 많아요. 자, 구멍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꽂았을 때 연결이 된 건지 안 된 건지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결선 구조를 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 초록색 한번 봅시다. 이 초록색으로 연결된 부분이 숏이 되기 때문에 전선이 다 연결된 겁니다. 어떤 뜻인가 하면 여기 빨간색 라인이 보이죠? 여기 구멍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구멍들이 다 밑에 요 초록색으로 표현된, 실제로는 초록색이 아니고 금속 선이 길쭉하게 배치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위에서 보는 거는 검정색 구멍이긴 한데 밑에 금속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부품 연결하면 이 연결된 부위는 다 어떻다고요? 숏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근데 조심할 거는, 자, 맨 위에 빨간색하고 초록색만, 혹은 밑에 빨간색하고 파란색만 연결이 되어져 있지, 요 중앙에 있는 부분, 알파벳으로 A, B, C, D 이런 게 보이나요? 자, 이렇게 표시된 부분을 보면 얘는 그 초록색 선의 방향이 가로 방향이 아니고 세로 방향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밑에 금속선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꽂든 똑같이 꽂는 겁니다. 다만 여기 꽂는 것하고 위치를 바꿔서 여기 꽂는 거는 초록색 표시된 금속선 부분이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서로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걸 기억을 해야 돼요.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표현된 길쭉한 부분은 밑에 금속 선으로 다 연결이 되어져 있는 거고, 다만 여기 있는 검정색 선하고 여기 있는 빨간색 선하고 파란색 선은 서로 연결되어져 있진 않아요. 그 파란색 선끼리만 연결되어져 있고 파란색 선하고 빨간색 선은 서로 연결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요걸 이제 기억하고 났으면 결선하는 방식을 한번 보는데, 결선할 때 학생들이 많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자, 내가 LED를 꽂는다고 할 때
이렇게 꽂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꽂으면 절대 LED에 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정상적으로 꽂으려면 여기 하나 꽂고 여기 하나 꽂아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내가 꽂은 위치가 어디예요? 빨간색이나 파란색이 있는 위치가 아니고 그 중앙에 알파벳이 있는 쪽에 꽂았죠. 그럼 밑에 금속선이 어떻게 연결됐다고 했습니까? 요 방향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실제 보면 얘는 연결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선이 이렇게 있는데 LED를 이렇게 꽂았기 때문에 자 얘하고는 이 A 위치랑 B 위치는 밑에 금속선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숏이 난 겁니다. 그래서 전이차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LED를 켜기 위한 1.5V, 2V 이런 전압이 가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LED가 켜지지 않습니다. 이걸 하려고 하면 자 브레드보드에 밑에 금속선이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하고 여기는 연결되어 있지만 서로 따로 연결이 됐죠. 여기하고 여기 다른 선로 쪽에 꽂았기 때문에 이 A 위치하고 B 위치는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져 있으니까 전압이 가해질 수가 있고 내가 2V를 걸면 LED가 켜지도록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하세요. 브레드보드는 납땜하지 않고 사용하니까 너무 편리해서 좋은데 납땜하지 않는 이유는 브레드보드, 이 플라스틱으로 된 흰색 부분 밑바닥에 이 금속이 길쭉하게 이제 배치가 되어져 있고 그게 어떻게 배치되어져 있는가를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강조하면 이 부분은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여기는 가로 방향으로 배치가 되어져 있다. 꼭 기억을 하세요. 자, 요걸 기본 지식으로 해서 요 회로를 한번 보면 제대로 연결이 됐나요? 안 됐나요? 살펴봐야 되겠죠? 자, 여기 건전지 보면 1.5V가 되어져 있는데 얘가 어떻게 배치가 되어져 있나요? 여기가 마이너스고 여기가 플러스인데 그게 다시 마이너스 연결되고 플러스로 가고 다시 마이너스 연결되고 플러스로 가고 다시 가서 플러스로 연결돼요. 그러니까 1.5V가 어떻게 연결된 거예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연결이 됐죠. 몇 개? 4개 연결됐으니까 얘는 6V를 가해 준 겁니다. 6V를 가해 준 거예요. 6V를 가해 줬는데 자, 정상적으로 가해 줬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6V가 어떻게 가해졌는가 하면 여기서 검정색 선이 나갔죠. 그 다음에 여기서 검정색 선이 나갔습니다. 여기에는 연결된 부분이 없어요. 연결된 부분이 없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연결이 된 걸까요? 연결이 된 겁니다. 왜? 여기 초록색으로 표시한 거는 금속선이라고 했죠. 내가 연결하진 않았지만 밑에 뭐가 깔려 있는 겁니까? 금속선이 이미 깔려 있는 겁니다. 깔려 있어서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저항 봅시다. 이 저항 보면 이 저항하고 이 점퍼선하고 연결 안 돼 있죠. 안 돼 있는데 뭘 봐야 된다고요? 흰색 플라스틱 밑에 있는 초록색으로 표시한 부분. 그러니까 실제 브레드보드에서는 초록색이 안 보입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하다 보니까 이해하기 편하라고 초록색 그림을 했을 뿐 초록색은 안 보입니다. 근데 밑에 금속선이 있기 때문에 금속선으로 저항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도 보면 여기도 이 저항하고 여기 있는 LED가 연결이 안 되어져 있죠. 연결이 안 되어져 있는데 뭐가 있다고요? 브레드보드 밑에 금속선이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연결하진 않았지만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LED 다리가 이쪽으로 가서 선을 이렇게 뽑았는데 여기도 보면 이 위치가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점퍼선 통해서 이 선로랑 연결이 돼요. 자, 여기서도 내가 직접 연결하지 않았지만 밑에 금속선이 있기 때문에 연결이 된 겁니다. 그러면 회로라고 하는 거는 끊김없이 연결이 되면 회전로가 되기 때문에 회로가 정상적으로 구현이 된다고 했죠. 그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상적으로 됐는지 여러분들이 회로 도면과 이 브레드보드의 결선을 함께 놓고 이해를 하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이 실험을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생각하지 않으면 자꾸 틀리게 작업을 하기 때문에 꼭 이걸 기억하고 브레드보드를 활용을 하세요. 자, 그리고 이 브레드보드에 외부에 이제 전력을 꽂을 때 아까 보면 이제 전력을 꽂을 수 있는 구멍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구멍은 나사처럼 생겼기 때문에 돌리면 이 빨간색 선이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여기 이제 금속 재질의 이제 부위가 보이죠. 여기 속에 보면 보통 이제 구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멍에 전선을 넣고 다시 여기에 있는 이 납을 돌려서 나사를 돌려서 잠그게 되면 이 전선하고 여기에 있는 잭을 꽂을 수 있는 구멍 부위가 서로 단단하게 결합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여주는 그림이 이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선은 우리가 실험할 때마다 항상 사용하는 선로입니다. 뭐 전선은 상식적으로 알고 있듯이 내부에 뭐가 있어요? 구리가 있죠. 자, 구리가 있기 때문에 선로가 금속으로 잘 연결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전선은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건데 이 전선을 보면 대부분 빨간색 전선, 검정색 전선 이렇게 두 가지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 빨간색 전선하고 검정색 전선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여러분이 실험할 때도 이 색깔이 의미하는 뜻을 잘 기억하고 있다가 실험에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빨간색은 우리 현실에서도 그렇지만 좀 위험한 색깔이잖아요. 위험하기 때문에 이 빨간색 전선은 전력선에 사용합니다. 혹은 우리가 교류 실험한다고 하면 신호선을 연결하는 부분이 빨간색 전선입니다. 근데 신호선은 출력이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괜찮은데 전력선으로 쓸 때가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220V가 들어온다고 하면 그 전력선은 상당히 위험하니까 조심조심 다뤄야 됩니다. 근데 어떤 친구는 나는 빨간색 전선보다는 검정색이 더 좋아. 그래서 검정색 전선에 220V를 연결하면 어떻게 될까요? 회로 실험을 열심히 배운 학생 입장에서는 검정색 전선은 접지로 쓰니까 검정색은 색깔이 없는 거니까 접지, 의미랑 이제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접지로 쓰니까 위험하지 않다 생각해서 검정색 전선을 예를 들어 손으로 딱 잡으면 바로 감전됩니다. 왜? 빨간색 전선이 전력선, 신호선이라는 약속이 있는데 이 친구는 약속을 어겼습니다. 약속을 어기고 자기 편리한 대로 검정색 전선에 전력을 공급을 해버렸습니다. 그럼 회로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전자회로는 색깔을 구별할 수는 없어요. 전압이 높은지 낮은지. 자, 그래서 전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전류가 흐른다. 자, 이런 부분이 회로 이론인데 실제 실무에서 쓸 때는 우리가 약속하는 규칙이 있기 때문에 그 규칙대로 꼭 써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빨간색 전선을 이용해서 전력을 공급을 해야 됩니다. 검정색 전선을 쓰면 안 됩니다. 내가 재미로 혹은 실수로 거꾸로 연결을 한 경우에 재수 없으면 내 옆에 있는 친구가 검정색 전선을 잘못 만져서 감전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감전되더라도 죽지는 않는데 사람 일은 모르잖아요. 재수가 없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주의해서 실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빨간색 전선은 전력선, 검정색 전선은 접지, 이 부분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 안전 문제 때문에 강조한 거고요.
우리 실험할 때 이 클립 종류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클립 보면 집게처럼 돼 있는데요. 집게라고 불러도 되는데 집게 찝을 때 생기는 그 꼭 끝부분 모양이 그 악어 입처럼 생겼기 때문에 악어 클립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악어 클립이라 불러서 이건 어떤 특정 위치에 이제 찝을 때 이제 유용한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선도 있는데요. 요 선은 생긴 모양이 꼭 바나나처럼 생겼죠. 바나나처럼 생긴 잭이라 해서 바나나 잭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바나나 잭. 잭은 그냥 사람 이름인데 전자 회로에서는 뭔가 이제 플러그처럼 이제 끼울 때 쓰는 거를 보통 잭이라고 합니다. 잭. 잭인데 그 생긴 모양이 바나나처럼 생겨서 바나나 잭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이 바나나 잭은 우리가 앞에 봤던 브레드보드 연결할 때처럼 그 구멍에 꽂기가 편합니다. 이 아그 클립은 찝기가 편한 거고 여기 있는 잭은 꽂기가 편합니다. 이건 여러분이 헤드폰 같은 거 써볼 때 흔히 쓰는 그런 개념이니까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실험하다 보면 이렇게 금속판처럼 생겼는데 구멍이 이게 뽕뽕뽕 뚫린 거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보면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모양 자체가 위험하다는 게 아니고, 자, 이렇게 금속판에다가 구멍을 이렇게 뚫어놓은 이유가 뭘까요? 구멍 뚫으려고 하면 힘들잖아요. 그냥 철판이 편하지. 구멍을 왜 뚫었겠어요? 구멍 뚫은 거는 이유가 있어서 뚫은 거죠. 대부분 다 방열 때문에 뚫은 겁니다. 이 기계가 방열이 필요하면 전력을 많이 먹는다는 뜻이고, 전력이 많이 먹으면 전압이 높든가 전류가 높든가. 자, 전력이라는 거는 전압 곱하기 전류니까 전력이 세기 때문에 열이 많이 나거든요. 근데 그거는 전압이 높든지 전류가 높든지, 특히 전류가 높으면 우리 감전 우려가 커지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품을 보게 되면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부품이구나. 자, 우리는 전자공학 계열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전력이 높지는 않은데 실험할 때 쓰는 장비는 항상 뒤쪽에 220V가 들어가니까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장비의 접지 때문에 접지가 이 바깥에 있는 외곽, 그러니까 샤시라고 부르는데요. 샤시 쪽에 접지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접지라고 하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접지는 말 그대로 땅에 접촉하고 있다는 거죠. 땅에 접촉한다. 그러니까 접지, 지면에 접촉한다는 거니까 땅에 접촉하고 있는데 내가 감전당할 리는 없어요. 땅은 전압 입장에서는 절대전압 기준에서는 0V로 취급을 합니다. 근데 접지 결선을 잘못했다거나 아니면 내가 살고 있는 건물이 벼락을 맞았다거나 이러면 샤시 쪽에도 전압이 유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를 해야 된다. 샤시 쪽은 정상적으로 연결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무 문제 없는데 이 샤시 쪽은 그래도 철판으로 연결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큰 접지가 실험할 때는 좋거든요. 철판으로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샤시를 건드릴 때는 조심해야 되고, 안전을 위해서라고 하면 전원을 끈 다음에 샤시를 만지는 게 좋습니다. 접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험할 때 접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접지가 제대로 되어져 있지 않으면 실험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접지는 기준값입니다. 어떤 기준인가 하면 0V에 대한 기준입니다. 이 기준이 흔들리게 되면 측정할 때 실험이 잘 안 되겠죠. 근데 실험할 때 가장 기본이 접지를 잡아주는 겁니다. 접지는 생략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반드시 접지해야 됩니다. 실험할 때 꼭 접지를 해야 돼요. 근데 접지는 뭐예요? 접지는 땅입니다. 땅. 땅이 접지고
이 땅하고 내가 설계한 회로, 제작한 회로가 연결되는 게 좋다는 겁니다. 이 땅은 지구기 때문에 거대한 커패시터입니다. 커패시터. 그래서 이 땅의 전압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접지는 크면 클수록 좋은데 이 땅 자체는 전류를 사실은 흘리지 못하죠. 그래서 얘는 이제 극단적인 예인데 땅에다가 철심을 박아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이런 방사선 형태로 선을 또 깔아둡니다. 그러면 이 전선이 넓게 퍼져 있으니까 마치 커패시터처럼 동작하죠. 그게 타고 들어가서 우리 집까지 오면 접지가 아주 잘 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접지는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데 earth ground는 우리 실험할 때 항상 쓰는 거죠. 그러니까 땅에 이제 접지하는 겁니다. 땅에 접지. 그 다음에 시그널 그라운드라는 게 있는데 우리 AC 실험할 때 AC도 접지가 꼭 돼야 되거든요. 접지가 돼야 되는데 이 신호선의 기준값입니다. 이 AC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기준값 잡고 하거든요. 이 기준값이 시그널 그라운드입니다. 이 기준값을 기준으로 해서 전압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렇게 바뀝니다. 근데 시그널 그라운드는 안전하고는 관계없어요. 단지 실험이 잘 안 될 뿐입니다. 죽진 않아요. 근데 얼스 그라운드는 조심해야 됩니다. 꼭 접지를 해야 되고 특히 중요한 게 샤시 그라운드입니다. 이 샤시는 내가 쓰는 이 장비의 겉껍데기입니다. 그게 꼭 접지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감전 안 당하겠죠. 땅은 예를 들어 0V인데 샤시는 그라운드 시켰는데도 100V면 큰일 나는 거죠. 근데 샤시도 꼭 접지를 시켜야 됩니다. 샤시 접지가 있는지 없는지는 자, 우리가 쓰는 파워 플러그 보면 되는데 우리나라 이제 220V를 쓰고 있고 샤시 접지가 있기 때문에 위에 구멍이 하나가 있는 경우가 있죠. 이 둘 중에 하나는 220V가 들어가는 거고 하나는 접지입니다. 어딘지는 몰라요. 둘 중에 하나가 그렇다는 거고 맨 위에 나와 있는 거는 샤시에 대한 접지입니다. 만약에 이게 TV 연결선이면 TV하고 연결되라는 선입니다. 그럼 얘가 이렇게 땅바닥으로 가면 제일 좋죠. 그러면 안전하게 이 장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샤시 그라운드는 땅으로 가는 게 좋아요. 그럼 220V에 있는 이 접지는 뭔가 하면 보통 여기 있는 접지는 변압기에서 온 접지입니다. 우리 집 옆에 있는 변압기에서 온 접지. 물론 땅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괜찮은데 우리 위치하고 변압기 위치가 달라서 전압 차이가 날 수 있으니까 샤시 접지가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학부 실험실은 다 샤시 접지가 되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플러그가 이제 두 개 있는데 얘는 샤시 접지가 없어요. 둘 중 하나는 220V, 또 하나는 변압기에서 오는 접지인데 내 샤시는 지금 허공에 떠 있기 때문에 이 전압이 제대로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좀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약간